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어제에 비해서는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와이스 레이팅스가 비트코인 보유는 정부 및 기관보다 개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전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와이스 레이팅스가 방금 전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개인의 가치 저장 창고로 쓰일 때 가장 좋은 선택 수단일 수 있다. 반면 정부와 기관 입장에서는 금을 보유하는 게 비트코인보다 더 유리한 선택지다 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와이스 레이팅스는 역사적으로 금, 은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입지를 다졌지만 일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향후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은 쉽게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자산 클래스는 아니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사도 나왔는데요. 알리안츠 고위급 임원은 또 비트코인을 구매 안 한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최근 독일 소재 글로벌 보험회사 알리안츠의 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저이자 다국적 금융 서비스 업계 거물인 닐 드웨이는 나는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라면서 실제로 비트코인 시스템 내에서 당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치는 없다. 이 자산은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하면은 참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네, 떨어지면은 안 좋은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네, 이렇게 중간으로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좋게 보면 한없이 좋게 보고, 암호화폐를 안 좋게 보면 한없이 이 알리안츠의 고위급 임원처럼 안 좋게 보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 네, 성장을 하게 될까요? 퇴보를 하게 될까요? 네,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초기 단계죠.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하는 단계 확실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네, 망한다, 이렇게 일반, 네, 개미분들, 네,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심 없는 분들이 얘기를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네, 그래프로 따지면, 네, 우상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라이트닝 노드 가동, 돈 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CCN에 따르게 되면 최근 자칭 비트코인의 창시자이자는 이 얘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이자 비트코인 SV 진영 대표주자인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개발자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를 가동하거나 익명성 강조 암호화폐 모네로를 사용하거나 캐시 셔플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 익명화 서비스 캐시 셔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돈 세탁에 연루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각국 정부 및 사법기관이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의 성격을 파악하면 이 같은 법적인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 일단 본인부터 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뭐 비트코인 뭐 아니면 모네로 캐시 셔플을 사용한다고 법적인 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 참 네,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한 기사가 아마 이거에 관해서 또 언급해가지고 지금 네, 암호화폐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암호화폐계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또 욕 한마디 먹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욕을 안 먹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크 박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920만원, 네, 이더리움이 29만원, XRP가 476원을,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바이낸스 코인이 더욱더 상승을 해서 한 7%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마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하락했으니까 그냥 오르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러한 암호화폐의 소폭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플이 스위스에서 전략적 거점 리플 스위스 GmbH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리플이 스위스 쥐리히의 자회사 리플 스위스 GmbH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스위스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리플 스위스 GmbH의 소개 자료에 따르게 되면 해당 업체는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거점으로 기타 국가의 지사 및 자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한다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스위스에는 최소 1000개 이상의 잠재적 기관 투자자들이 포진하고 있다며 리플의 스위스 시장 진출은 직간접적인 거래보다 투자금 조달이 목적일 수 있다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리플의 스위스 시장 진출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글로벌 코인의 출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최근 페이스북 역시 스위스에서 블록체인 관련 핀테크사 리브라 네트워크의 출범을 발표했다는 것. 다만 리플과 페이스북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발표한 바 없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페이스북과 리플 XRP와 관련이 있다면은 리플 XRP에 굉장히 큰 호재겠죠. 정말로 그러한 공식적인 파트너십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실사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2019년 5월 금융안정, 통화정책, 결제 및 시장 구조에 관한 암호자산의 의미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유럽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비트코인 캐시를 실사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 보고서에는 암호 자산 공간의 발전 및 현재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암호 자산은 디지털 형식으로 기록되고 식별 가능한 실체에 대한 재정적 요구 또는 책임을 나타내지 않는 암호기법의 사용으로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자산으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암호화폐 생태계가 다른 기존 시장의 일부분일 정도로 시가총액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현존하는 2000개의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의 사용량, 시장 모형 또는 사업 모형의 다양성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유럽 중앙은행은 암호 자산이 화폐의 기능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실물 경제에 가시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통화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술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눈을 기울이고 이렇게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삼성, 애플, 네, 유수한 초우량 기업들이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선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날까요? 네, 암호화폐를 아직까지도 투기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죠. 네, 이러한 XRP에 대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로 무장한 XRP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요. 네, XRP의 차트는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일 차트를 보게 되면 진행 중인 상승하는 삼각형의 형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강세 패턴이 이제 XRP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위의 패턴에 더 많은 신뢰를 더하는 것은 골든 크로스 오버라고 합니다. 네, 이래서 암호화폐 XRP는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정말 리플 XRP가
정말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 피부로 느낄 만큼 불장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서 크게 가격 상승을 하는 모습을 언젠간 보여주리라 확신합니다. 네, 브라질 대통령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이르 볼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밝히고 원주민이 사용할 암호화폐를 만드는 프로젝트의 중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올해 초 볼소나로는 여성가족인권부 장관인 다마스 알베스가 한 조치를 옹호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마스 알베스는 브라질 원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개발하기 위한 1,10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쇼에 참가한 또 다른 참가자는 볼소나로에게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아냐 물어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다, 난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볼소나로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이런 진짜 뚝배기 깨질 소리를 하고 있죠. 참 답답합니다. 네, 브라질의 대통령이나 되는 분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무책임한 제가 대통령이라면 정말 몰랐으면 이런 질문을 막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쇼에 나갔으면 조금이라도 정말 5분 10분만 이렇게 구글링 해도 비트코인이 뭔지 쫙 나오는데 참 답답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참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뉴스원에 따르게 되면 우정사업본부가 NHN 코인플러그와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 결제 서비스 우체국페이를 개발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 민간 주도형 사업 중 하나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공공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네, 우정사업본부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코인플러그의 블록체인 기술과 NHN의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나주 혁신 도시 내부에서 테스트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 서울시 중기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와의 연동도 협의할 생각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CNBC가 이제 페이스북 6월 중에 암호화폐 프로젝트 공식 발표 전망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미국 경제 전문 방송 채널이죠. CNBC가 페이스북이 이달 말 자체 발행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에 한해 해당 토큰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노드를 담당하는 파트너사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1천만 달러를 페이스북에 지급한다는 설명인데요. 앞서 BBC 등 글로벌 주요 언론들은 페이스북이 20억 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CNBC가 정말 페이스북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거겠죠. 6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가 되면 과연 어떠한 파급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낸스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2개월 내에 발행한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2개월 안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의 CFO 저우웨이는 블룸버그와 전화 인터뷰에서 몇 주에서 한 달 혹은 2달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 처음 출시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영국 파운드화와 연동된 바이낸스 GBP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는 업계 인사의 의견을 종합해서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각자 스테이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소식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트러스트 노드가 덴마크 금융당국 FSA가 ICO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ICO 토큰을 구입한다고 해도 경제적 권리나 의사결정권이 회사나
회사의 수익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배당권과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ICO는 증권이 아니다, FSA 측이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을 녹화한 지 한 10분,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F5번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냥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아까보다 뭐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는데요. 네, 이런 암호화폐의 소폭 상승이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장으로 가길 진심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